마진율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비싸게 팔고 있어요 지금. 혹시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카테고리마다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필품이랑 푸드의 경우는 마진율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패션이나 이쪽은 마진율이 0.5, 0.3, 뭐 0.7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진폭이 좀 높은데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긴 합니다. 사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마진율이 10에서 30%, 많게는 50%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셀러 활동도 있지만 고객과의 관계 형성의 개념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요. 2018년도 때 이런 사례가 있었고 티셔츠가 3,9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무료 배송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마진 원가를 말씀드려 볼게요. 택배가 활발하게 나가는 경우에 보통 1,800원에서 2,000원까지 건당 발생이 되고요. 일반 티셔츠의 경우 20수, 30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균적으로 최소가 2,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를 팔게 되면은 약 3,8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원가가 나오는데 이분은 3,900원에 하나를 사더라도 무배로 팔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건 절대 팔면 안 되는 거죠. 팔면 손해인 건데 이렇게 3,000원대의 무배로 한 장도 팔 수 있는 그런 스토어 올렸을 때 순수익이 월에 3천만 원 이상인 것을 한번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반팔 무지티의 경우는 실제로 외출할 때 입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운동할 때, 청소할 때 그런 용어로 많이 있고 실제로 제가 2018년 때 그 셀러의 그런 어드민을 한번 같이 눈으로 봤을 때 이 페이지의 평균적인 객단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2만 원이었다는 건 뭐냐면 한 명이 5개에서 6장을 한 번에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6장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 4,000원짜리를 6장을 구매하면 24,000원이 될 것이고 택배는 한 번만 나가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대량 구매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 장, 2장 구매하신 분도 많지만 마케팅을 통해서 싸고 좋은 티를 거의 노마진으로 드리면서 창출시키는 그런 셀러를 보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실제로 어떤 하나의 스토어, 몰을 운영했을 때 모든 상품들이 모든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미끼 상품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는 손해가 볼 수 있는 상품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객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려면 3,900원의 티셔츠를 무료로 살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고객을 끌어들인 다음에 추가 상품을 좀 구매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이거와 같이 묶음 상품으로 배송할 수 있는 다른 상품들을 한번 추천을 한다던가를 통해서 단순하게 마진율이 너무 작아서 그냥 할인 없이 비싸게 판다기보다는 전체 스큐 상품 구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이런 노마진 상품이나 아니면 손해보는 상품들이 70%, 80%가 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만약에 10개라고 했을 때 1개 정도는 노마진 상품이나 미끼 상품들을 통해서 고객을 유혹시키는 그런 마케팅은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토어 점수가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화장품의 프리미엄 샵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샵이라고 하면은 분기에 6억 이상 하는 스토어인데 푸드의 제품을 올렸어요. 과연 이 푸드는 그러면 상위에 뜰까요?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전혀 안 떠요. 그래서 스토어랑 상위 노출은 별개인데 스토어에서 화장품의 신규 상품을 올렸을 때 상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지사항이라던가 팝업이라던가 혹은 소식 알림 푸시를 통해서 신제품 홍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위에 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이버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봤는데 스토어와 상품의 연관도는 없다라고 네이버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셀러분이 강의를 듣고 스토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상품 한 개씩 계속 등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용어로 닭등이라고 합니다. 뭐 닥치고 매일 1개 이상 등록. 이거는 그 제품의 상위 노출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정성스럽게 올리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스토어 점수를 위해서 매일 하루에 1개씩 일부러 그거 시간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품명에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노출이 있나요? 2020년 전과 2020년 후로 바뀌었는데 전에는 상품명에 키워드를 담고 50자 이내로 적어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상품명을 적으실 때는 그 제품의 키워드의 조회수를 분명히 보실 거고
그 조회수로 이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상품명을 이제 조합을 만드시는 과정을 진행을 하실 텐데 브랜드, 상품명, 제품명, 용량, 프로모션. 보통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50자 이내로 들어갑니다. 딸기라고 하면은 맛있는 딸기, 산지에서 직송되는 딸기, 신선한 딸기, 여러 가지 그런 형용사가 들어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2020년 이전에는 형용사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야지 신선한 딸기라고 국내산 딸기라고 검색했을 때는 국내산이 포함된 상품명에서만 노출이 됐다면 2020년도부터는 상품 속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상품 속성에 국내산이라고 하는 태그와 속성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굳이 상품명에 입력하지 않아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형용사를 넣고 싶다, 국내산이다, 신선하다 이런 키워드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개 정도는 조합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되게 남발해서 통영 국내산 신선한 딸기 뭐뭐뭐 해서 3kg 1+1 무료 배송 뭐 이런 식으로 오시를 꽉꽉 채웠다고 해서 국내산 딸기, 신선한 딸기로 노출이 보장되진 않아요. 그래서 50자 이내로 적어주시는 선 내에서는 한 개 정도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명에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노출이 되는 거는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좀 틀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내산 딸기는 무조건 노출되고 싶다, 이걸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내산이라는 말은 정확한 자리를 잡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꽃등심으로 검색하면은 상품이 16,000개 정도가 있고 지금 첫 번째가 분홍산업이 좀 보이죠.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면 제품이 355개가 있고 다른 업체가 좀 뜨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다른 업체가 뜨고 있습니다. 국내산 딸기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키워드의 띄어쓰기로 상품명을 조합하실 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키워드로 공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유튜브 강사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100% 공감하고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키워드 조회수를 확인하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은 도구에 조회수가 나오는데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 키워드가 있고 쇼핑 키워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 키워드, 쇼핑 키워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장어를 먹고 싶어서 장어를 검색하고 바다장어, 통영 바다장어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실제로 장어의 검색량은 모바일이 98,700회가 나오고 있고 바다장어 14,600회, 통영 바다장어 1,510회 있습니다. 그 연간으로 검색되는 장어 1kg는 1,800회, 민물장어 가격은 3,470회, 장어구이는 17,100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회수 면으로 따지면 당연히 장어로 트라이를 해서 상위 노출에 좀 전략을 잡아야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보 키워드, 쇼핑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네이버에서 장어라고 검색한 사람들은 장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장어가 제철인지, 장어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싱싱한지, 내 동네에 장어집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한 검색어인 거죠. 그래서 장어라는 키워드는 정보성 키워드입니다. 정말 살려는 사람들만 검색하는 키워드를 발굴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바다장어라고 하면은 통영 바다장어 지금 검색량이 PC가 140회, 모바일이 1510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통영 바다장어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런 연간 그래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 바다장어는 여름이 가장 성수기고요. 겨울이 기숙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도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 통영 바다장어 키워드들이 실제 저희가 말하는 세일즈 키워드, 쇼핑 키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높은 키워드보다는 쇼핑 키워드를 발굴해서 그걸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를 꼭 해야 되나요? 라이브 커머스가 작년 코로나 때 이후로 특히나 네이버가 셀렉티브에서 쇼핑 라이브로 진화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거래액이 3조 원 육박한다는 어떤 언론 보도도 접했고 저도 매월 한 3, 40개 정도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픈 라이브가 있고 기획 라이브가 있는데 이제 기획 라이브의 경우는 네이버가 노출 지원을 해주는 라이브를 기획 라이브라고 하고 소식 알림 유저에게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오픈 라이브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계속 다 하고 있지만 오픈 라이브의 경우에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지만 푸드의 경우에 1시간 거래액이 500만 원이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뭐 전환율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성장 바로 직전에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이 소식 알림에 본인만의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토어를 오픈하고 나서 소식 알림이 한 500명밖에 안 됐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 정말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소식 알림 유저가 5,000명 이상일 때는 한번 라이브 커머스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큰 제작사 찾아가서 카메라로 특혜하고 프리즘으로 송출하고 전문 쇼호스 써가지고 제작비고 뭐 500씩 나오고 이런 라이브 커머스 제작 말고 핸드폰으로도 쇼핑 라이브 앱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제작 단가를 들여서 상품을 한번 시청자한테 한번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소식 알림이 늘면 늘수록 라이브 커머스의 거래액은 많이 올라가실 거예요. 상시에 이제 스토어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서 소식 알림 쿠폰을 계속 발행시켜서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식 알림 유저가 증모되는 그런 체력을 키워 놓으셨다가 한 5,000명에서 10,000명 되셨을 때 한번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립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셀링 포인트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이게 셀링 포인트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이 부드럽다, 아이스크림이 뭐 달다, 이거는 셀링 포인트일까요? 셀링 포인트이지 않을까요? 개념 정리를 하고 나야 되는데, 제품의 장점들을 나열하고 정리한 것들은 컨셉 포인트라고 하고, 컨셉 포인트 중에서 소비자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공감하거나 지갑을 열 때 그 포인트를 셀링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 15포인트의 소구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뭔지를 봐야 돼요. 지갑을 여는 특별한,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이 셀링 포인트는 되게 잡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되게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물건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장점이고 저것도 장점이고 저것도 장점이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이게 특별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어요. 셀링 포인트를 잡을 때 네이버에서 쇼핑몰로 들어가세요. 아까 제가 장어를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바다장어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격 비교를 들어갑니다. 가장 좀 점수가 높은 리뷰가 2,100개 있고 최신으로 등록한 장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쇼핑몰 리뷰라고 있습니다. 리뷰를 내려보시면 여기 주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셀링 포인트가 뭔지를 잡는 거예요. 정 맛은 그냥 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타 경쟁사보다 7, 80점인데 정말 양이 푸짐해. 그리고 신선해. 그러면 내가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이거에 대한 뭐 리뷰를 캡처해서 상세 페이지를 별도로 만든다거나 키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소구를 해서 이 사람에게 신선한데 싸다 이런 것들을 바로 어필해주는, 이게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신선한데 좀 비싸, 이분들의 셀링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품질이겠죠. 그러면 품질이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밑에 나와야 되는 거고, 정말 품질이 왜 좋은지, 뭐 새벽 5시마다 매일매일 수확해서 일일이 손질해서 정말 싱싱하게 당신이 그 아이스박스에 안전하게 내일 받아보실 수가 있다, 이런 품질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셀링 포인트이고, 그 셀링 포인트가 항상 최상단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좀 정리를 하자면 제품의 컨셉 포인트와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그 소비자들이 지갑이 열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을 어필하는 포인트를 셀링 포인트라고 하고, 저도 많이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셀링 포인트를 약간 영상화 시켜가지고 위에 많이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꼭 영상에 좀 약간 조건이 안 되신 분들은 거기에 텍스트를 한두 자 적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객관적으로 내 상품을 들여다 보셔서 작업하시는 거 좀 추천을 드릴게요. 스마트 스토어 유튜버 강의를 또 따라 했는데 다 팔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16년을 했는데 지금도 그 세일즈 전략에 내는 거에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제가 도움을 좀 드리자면 본질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마트 스토어의 약간의 팁들, 노하우, 그냥 가이드, 뭐 어드민 운영, 그다음 소싱에 대한 꿀팁,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은 정보를 얻으시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게 다 이해돼서 매출 잘 나온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커머스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좋은 제품을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G마켓 옥션에다 팔 수도 있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다 팔 수도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장 잘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올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올린 상품을 팔려면 유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유입을 받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 SEO 전략을 통한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체험단을 통해서 유입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팝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상위 노출이 되면은 잘 팔리는 거고 운이 나빠서 상위 노출이 안 되면 다시 광고를 또 태우고 그 로테이션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또 관계 유지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고요. 재구매 쿠폰을 발행을 하죠. 뭐 가끔은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하는 이게 하나의 생태계예요. 그래서 또 번 돈으로 다른 상품을 소싱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런칭하는 이게 하나의 이커머스의 생태계인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고 단순하게 키워드의 조회수, 키워드의 그런 추가를 통해서 나는 위에 뜰 거야. 마진율이 30%니까 저 100개 팔면 돼.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아마 안 팔릴 확률이 99%? 잠깐 팔렸다는 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고 그걸 지속하는 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혹은 지금도 많은 셀러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전체를 이해하고 이 팁들이 본인한테 들어오면 다른 개념이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읽으시는 걸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있고 이커머스라고 검색을 해서 책으로 들어가면 뭐 이커머스 시대의 마케팅, 뭐 바이블 최근 거를 좀 읽으시는 거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혹시 이 단어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로스 해킹 그룹이라는 이 책을 한 2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한테 장착이 되고 나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결국은 소비자야.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그거를 나에게 마케팅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것들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고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런 뭐 이커머스, 그로스 해킹 이런 서적들을 두세 권 정도 읽으신 다음에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다른 유튜버들이나 강의 플랫폼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은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셀러로 전업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셨다면은 이제는 커머스 마케팅 셀러로서 한번 이런 개념을 익히신 다음에 그런 정보를 얻으시면은 저는 지금보다는 다른 매출이나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사입 셀러가 아닌 제조 셀러에서 그다음에 브랜드를 런칭하는 셀러로 진화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준비하면서 그 스마트 스토어 셀러들이 궁금해하는 탑10이라는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많은 또 댓글과 컨텐츠 영상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